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전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꺼낼 수 있는 이야기를 선별하는 것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가닿는 대신 익숙한 공간에 머무름을 자주 선택했습니다. 요즘은 반대편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일상의 루틴이 생기면서 변주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저도 모르게 찾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 변화의 기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나를 변하게 만든 건 어떤 것일까? 서로 다른 요인들이 이리저리 섞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는 그 과정에 골몰했습니다. 시간에 올라타 세월을 보내며 어느 정도 단단해진 내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사물과 사람에 관한 선호의 기준점이 잡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지 알고 있기에 낯선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나를 유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작게나마 자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크기가 궁금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크기가 클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루를 잘 견뎌왔다는 사실은 충분한 방증이 됩니다. 잘 보내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으로 가득했더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날들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올곧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에서 소개할 책은 따끈따끈한 신간, 격없는 우정입니다. 책의 저자는 어딘 글방을 운영하고 있는 어딘 작가입니다. 책은 산문집으로 글방을 비롯한 저자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딘이라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하미나 작가와 더불어 이스라 작가, 이길보라 영화감독 등의 스승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면 스승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1장은 글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2장은 멋진 남자와 손잡기, 3장은 멋진 여자와 일하기, 4장은 멋진 이국의 친구들과 교유하기, 5장은 지구의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겪는 사건들, 그 안에서 발화하는 감정의 씨앗들을 읽고 있으면 마치 그 씨앗이 제게 심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마냥 그런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 책이 좋았던 건 저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뭉근하고 다정하게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에 누구보다 무해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에서는 1부, 2부에 걸쳐 두세 개의 챕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좋았던 문장과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작가 어딘이 글방을 업으로 삼기 전의 이야기와 글방의 시초인 창의적 글쓰기 수업을 이루었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챕터의 첫 장에서는 글쓰기를 가르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딘은 글쓰기를 가르치기 전 카피라이터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 전에는 책도 자주 읽고 글을 썼으나 주 6일 일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근을 했음에도 머릿속에는 카피에 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 억지로 몸을 우겨놓는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날 사람이 너무 많아 내려야 하는 역 두 정거장 전에 튕겨나온 저자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때 더 이상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분명하고도 결연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 길로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고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실망과 친구들의 걱정이 따라왔지만 한 번도 퇴사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동네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글을 척척 써내려갔습니다. 설명문, 논설문, 상상문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썼습니다.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는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글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팀을 만들 테니 맡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자는 승낙했습니다. 한 팀이 두 팀이 되고 네 팀이 되고 8팀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딘은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전혀 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글로써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청춘의 나는 모국어로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조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려는 이들의 이야기. 변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하지만 다급한 북소리. 청춘의 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 꽂힌 광고를 하는데 내 모국어를 쓰는 것은 치욕스럽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락이었습니다. 모국어로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의 카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감춰지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싶었다는 어딘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바라는 걸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에 글쓰기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일, 하면 할수록 열정과 동기가 마르지 않고 샘솟는 일,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청소년 글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사 할 수 있을까는 이 장의 제목입니다. 문장을 눈으로 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방에 다니던 17살 한들이 쓴 글에서 발췌되었고 한들의 첫 번째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글에 이런 감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대는 자연사 할 수 없다는 예감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장에서 오늘날 청소년 세대는 조부, 부모가 겪은 세대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조부 세대는 전쟁 직후로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안점이었고, 부모 세대는 선진국을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두 세대는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에게 부러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거대해지는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청소년들을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합니다. 저자가 어렸을 때 본 영국, 프랑스, 미국 사람들과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 가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부와 부모 세대가 가진 옛 시절의 감수성과 감각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해결해야 할 질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글이 바로 한들이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이 유독 더 와닿았습니다. 청소년들을 외국인으로 바라보라는 말이 신선했고 공감이 갔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가끔씩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장을 읽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겪어온 문화와 그들이 겪고 있는 문화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이제서야 머리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자연사를 소원하고 우주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는 세대와 잠깐이라도 맞닿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글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의 제목에 걸맞게 책의 도입은 어딘이 운영한 여러 글방에서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글방부터 청소년 글방, 직장인 여성 글방까지 성별과 연령을 막론하고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활자로나마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특히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쓴 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라는 말이 와닿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글을 통해서 특별한 인연들을 마주하고 싶다는 바람이 움텄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멋진 남자와 손잡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인연이 된 멋진 남성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의 소제목은 잘 사는 청년 제제입니다. 그는 저자와 함께 로드스콜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드스콜라는 청소년들과 글을 쓰고 공부하며 여행하는 학교이자 모임입니다. 제제와 어딘의 인연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제는 로드스콜라에서 일을 하며 재무회계를 배웠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일이 좋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과정은 지난하지만 내역들이 차분하게 정돈되어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딱 맞는 표를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제는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결산 보고서 쓰는 일일 텐데, 제재는 표도 데이터도 숫자도 이쁘단다. 남자들에게 이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다. 이쁜 걸 보고 이쁘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슬픈 걸 보면 슬프다 말할 수 있을 거고, 가슴 아픈 걸 보면 가슴 아프다 말할 수 있을 거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세상의 모든 관계, 우정, 연애, 이별, 사랑, 회복. 제재는 로드스콜라에서 재무 회계를 배운 뒤 친구와 가계부 챌린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비 현황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는 그게 퍽 마음에 들었는지 제재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업장의 수입 지출 관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고민, 비전, 전망 등에 관한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변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가계부를 써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청년들과 또 함께 가계부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챕터에 공감이 많이 간 이유는 프리랜서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재는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 방식은 돈을 적게 써야 하는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저는 이 문장들이 특히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의 제 상황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첫 직장을 얻고 한 번의 이직을 통해 총 2번의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건 좋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수면을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는 출근길을 거쳐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선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득실거렸습니다. 읽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쌓여만 가고 해소되지 않으니 이 또한 마음의 짐처럼 변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퇴사한 후 약 5개월의 공백기를 가진 뒤 다시 근무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은 바뀌었고 이전보단 여러 면에서 나았지만 힘듦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팟캐스트와 더불어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수입은 줄었어도 몸과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심경이 복잡해질 때가 있지만 실체 없는 불안에 맞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발달했음을 느낍니다. 올 한 해 동안 프리랜서로 지내보면서 저는 제 시간을 스스로 조율하는 삶을 더 선호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책에 이와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관할하고 조정하는 이들을 통제하는 건 쉽지 않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지금 원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다. 누군가에는 저의 삶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저는 나의 시간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싶어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더 많이 두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찾고 살펴보는 것이 삶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 멋진 여자와 일하기에서는 말 그대로 멋진 여성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디는 산소에게 쓰는 편지를 챕터의 한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산소는 로드스콜라 1기 입학생이었습니다. 18살의 산소가 뚜렷이 기억난다던 어디는 어느새 결혼을 하여 벨기에에서 의대를 다닌다는 산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산소는 학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한 초대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 내용이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화와 고민을 담아 어딘에게 쓴 글을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병은 만성질환, 심장병,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인데 이는 저소득층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에 살 수밖에 없으며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은 저렴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뿐이다. 그들은 대체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여유가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마치 무엇을 먹을지, 운동을 할지 말지 선택권이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질병이 모두 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아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산소는 이 강의로 인해 빈부격차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천착했고 의대를 잠시 접은 뒤 철학과에 재입학을 했다고 어디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산소는 학교에서 배우는 사상가 대부분이 백인 남성인 것, 난민을 주제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난민을 살리는 일보다 토론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동료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는 그런 산소의 고민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문제가 계급, 종교, 젠더, 지역, 인종과 맞물려 미션 임파서블이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밀과 벼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먹이고 남을 정도로 충분한데 여전히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그리고 산소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노동자와 빈곤층의 치료에 열중하며 더불어 세계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들과도 접속했던 닥터 노먼 베순입니다. 어디는 20대 초반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책을 읽은 이후 사피엔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몬 베유, 박차정, 로자 룩셈부르크, 김학순 등등 낡은 관습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여자들. 그녀들의 등을 밟고 자신은 오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는 산소에게 동지가 주는 힘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수모를 견디어낸 수많은 동지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지난한 과정을 조금씩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핏 훔쳐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명감이 있었다기보단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올곧게 쫓아갔던 사람들, 좇을 힘을 위해 자신을 다듬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딘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무척 단순한 문제를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진 색안경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경을 제 손으로 벗을 수 있도록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글과 영상을 통해 교류할 수 있음을 알게 되니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거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모두 작은 출발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움직임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에세이 격없는 우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어디는 글이라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격없는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을 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참 많은 것을 만들어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물은 때로는 연대를 가져오고 때로는 슬픔을 앗아가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쉬워진 시대에 오히려 개개인이 가지는 경계는 어째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딘이 만들어가는 관계, 경계를 허무는 관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동지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뭉땅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다락방입니다.